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초사제 114개씩과 같이 상승 결정 FNA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은 정말로 많은 흔함들입니다. 그래서 개업하시거나 봉제하면 뭐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갑상선 결절을 우리가 하지 않고 개원이가 안 하고 존경에 보낼 뿐 그 환자는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낼 필요가 없어요. 또 대학이나 이걸 보내면 그거는 쓸데없는 교수님이 일만 많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보낼 필요가 없고 우리 개원이가 다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암이 있는 환자는 외과나 이비인후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피니언 내가 울트라 아카데미에서 KT라드 2021년 강의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터미놀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요 터미놀로지 인터널 컨텐트, 에코제니시티, 오리엔테이션, 마진, 클래시피케이션 5가지를 보거든요. 5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알츠하이머 단톡방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게 뭐 믹스드 에코, 헤테로지너스 에코 이런 말은 갑상선에 없습니다. 그거는 갑상선에 쓰는 용어가 전혀 아닌데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 사람은 너무 틀린 거죠. 잠깐만요. 책받침, 책받침 여기 있습니다. 책받침. 종이도 뒤에 이면지 필요하시면 이면지 사용하시고, 오늘 5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에코는 우리가 이제 결절이 있으면 갑상선 결절은 전부 다 낭성 변변은요 트루시스트가 없습니다. 트루시스트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된 게 트루시스트고 그 시스터 주위가 전부 다 커넥티브 티슈로 라이닝 되는 거는 슈도시스트잖아요. 갑상선 결절은 전부 낭성 변변은 낭종은 전부 다 원래 트루시스트가 아니고 결절이 네크로시스트에서 생긴 시스트입니다. 그게 전부 다 슈도시스트죠. 진짜 시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갑상 결절이 솔리드 포션하고 시스틱 포션의 비율을 보가 이제 시스틱 컨텐트가 모이는 거 노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리드 노즐 자체 보면 약간 시스트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90% 이상 솔리드만 우리가 솔리드를 갑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시스트 성분이 봐서 솔리드 포션이 50% 이상 되면 프리도미넌트 솔리드를 가고 시스틱 성분이 50% 이상 프리도미넌트 시스트. 그 다음에 시스틱은 이제 거의 90% 시스틱이고 그 분명한 솔리드 포션이 없는 걸 시스틱합니다. 100% 시스트, 100% 솔리드는 거의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폰지폼 노즐, 이게 이제 선생님들 잘 몰라서 막 쓰는데 시스트하고 솔리드하고 반반인데 시스트가 50% 넘고 그 시스트, 큰 시스트가 아니고 작은 시스트들이 디퓨즈하게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트가 조금 시스트를 쫙 깔리가 디퓨즈가 있는 거지. 어떤 부분은 큰 시스트, 어떤 부분은 작은 시스트, 이거는 스폰지폼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폰지를 잘라낸 것만 주로 그렇게 디퓨즈하고 마이크로 시스트가 깔리는 걸 스폰지폼 노즐. 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콘텐트가 보면 솔리드, 요거 프리도미 시스틱, 프리도미 솔리드 시스틱. 요도 보시면 요 솔리드 하지만 요 솔리드에도 보면 요게 시스틱 포션, 요 새까맣고 요점 시스틱 포션이거든. 요거 그게 100% 솔리드, 100% 시스트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마진에 렘넌트한 솔리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폰지폼, 작은 시스트들이 디퓨즈하게 깔리는 거거든요. 그걸 스폰지폼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제니시티인데 교수님들은 자꾸 용어를 복잡하게, 교수님은 그냥 놔두면 자꾸 클래시피케이션을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우리가 하이포에코, 그다음 아이소에코, 하이포에코 3가지를 하는데 더 복잡하면 마크들의 하이포에코, 마일드 하이포에코
실제로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절이 어떤 결절이 주위하고 비슷할 때를 아이소에코고 주위하고 에코가 높은 거는 하이포에코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마크들 하이포에코를 뭐를 말하냐? 우리 안테리어 스트랩머슬하고 에코가 같거나 더 낮을 때는 마크들 하이포에코이고 마일드 하이포에코는 이 이제 주위의 갑상선 실질보다는 에코가 낮지만 안테리어 스트랩머슬보다는 에코가 좀 높은 걸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구별 잘 안 되거든요. 그냥 하이포에코라고 합니다. 결절이 보고 주위보다 에코가 낮으면 하이포에코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스트랩머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결절이 에코가 주위가 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이게 낮았냐를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테리어 스트랩머슬을 비교해가 스트랩머슬하고 비슷하면 그거는 무조건 하이포에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요 마크들의 하이포에코, 그 다음에 요걸 마일드 하이포에코, 아이소에코, 하이포에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결절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하이퍼 그 세포가 밀집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코가 떨어지지 않네. 세포가 밀집되면 초음파빔이 잘 통하지 않네. 세포가 갑상선에 폴리클이 디스트랙션 되면 에코 왜 되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네. 갑상선에 폴리클이 있고 엡셀인데 폴리클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가 되면 이 이제 림포사이트 플러스 림포사이트가 침면이 돼 가지고 갑상선 폴리클을 디스트랙션 하지 않네. 그렇지 않네. 그렇게 되면 그 갑상선의 안에 그 폴리클이 파괴되고 그러면 에코가 떨어지게 되지 않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갑상선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 슈도 노즈란 말인데 이거는 갑상선의 실질이 파괴가 되는 것이 마치 결절처럼 보이는데 진짜 결절이 아니고 갑상선의 조직의 파괴된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또 우리 서브아큐트 사이로다이티스도 갑상선의 오토이뮨 메커니즘으로 이 갑상선 실질이 파괴되면 저에코가 나오지 않네. 그 경계가 불분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것도 옛날에는 하고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톨러 된 와이더 그런 말을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AP 다이메타하고 결절을 횡단선을 볼 때 AP 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보다 클 때를 우리가 이제 톨러 된 와이더. 그러면 어느 정도 크는 걸 톨러 된 와이더를 하느냐? 사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2대1 정도. 2대1.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50% 넘은. 그러니까 이쪽에 AP 다이메타가 1cm, 이제 이쪽은 트랜스도 5mm. 그렇다면 2대1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이상 되면 톨러된 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나인 결절하고 악성 결절의 차이점은 비나인 결절은 자라면서 결 따라 자라지 않나요? 근데 악성은 결 따라 따를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의 에피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나 롱기튜디널 다이메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옆으로 횡단 스캔해서 이거는 에피다이메타고 요거는 옆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고 종단을 볼 때는 그거는 롱기튜디널 다이메타가 되지 않네.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에피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나 롱기 다이메타보다 클 때 이걸 이제 옛날에는 톨러되는 와이드 큐인데 지금은 에피 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 막 크면 우리가 난패러렐로 이야기하고요. 패러렐은 비슷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암은 이제 난패러렐 되면 좀 더 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비교적 오발하지 않네. 옛날에는 라운드 오발용을 쓰는데 요새는 패러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AP 다음에다가 트랜스버스 다음에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근데 지금도 뭐 톨러덴 와이드카는 용어를 쓰는 사람 많아요. 네, 많아요. 이게 뭐 뒤죽박죽이다. 용어를 또 바꿀 거래. 2026년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마진을 했거든요. 마진이 스무스할 때, 스무스한 거. 이걸 옛날에 레귤라 서컨스프라이드 했는데 스무스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경계가 불분명할 때를 뽀짝뽀짝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일레귤라 하거든요. 옛날에 infiltrated, lobulated, non-smooth 이렇게 했는데 이걸 통일했어요. 스무스, 일레귤라. 일디파이는 이 경계가 불분명할 때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 같은 갑상실질이 디스트랙션 대부분은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결절이 아니지 않나요? 그걸 이제 일디파인이라고 합니다. 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진을 요거는 스무스, 요거는 일레귤러, 옛날은 스피큐레이트, 뾰족뾰족하다, 마이크로 로뷰레이티드하다, 또 일디파인드하다. 요걸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예를 들자면 요걸 이제 우리가 용어를 쓴다면 라이트 사이로이드 로브에 우리가 스무스 마진을 가지고 내부가 어떤 아이소에코이잖아요. 아이소에코이고 솔리드한 결절이다. 이렇게 터미놀로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일레귤러하는 라이트 사이로이드 로브에 우리가 경계가 일레귤러하고 내부가 보시면 여기는 아이소에코이고 요쪽은 저에코로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하이포 에코에 가잖아요. 전체 하이포 에코하고 이런 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를 동반하는 저에코 결결이고 일레귤러 마진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 보면 조금 톨러된 와이드 하지 않나요? 그렇게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결절이니까 요거는 케이티라드 5가 되는 거지. 아메리카노. 요거는 일디파인이죠. 일디파인.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인데 이게 이제 영어가 바뀌었어요. 홍차 좀 드시면서 있어. 너무 진지하게 공부하십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키하는데 우리가 스키아가 섀도우를 만들려면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3mm 이상 돼야 섀도우를 만들거든요.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거 용어가 또 바뀌었어요. 사모마 펑테이트 에코젤리 포사이로 봤는데 이걸 이제 사모마 바디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사립소체, 사립소체, 사립 모래사자에다가 입자에다가 작을 소자, 몸체자거든요. 그 이게 이제 갑상선에 그 폴리클 에피세리움이 떨어져 나오면 뉴클레오스가 떨어져 뉴클레오스 주위에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거든요. 1mm의 스캔이 이거는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파피럴 캔서에 주로 나오거든요. 암에도 나올 수, 암이 아닌데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보이면 캔서를 의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 네크로시스를 있거나 갑상선이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는 결절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 조직의 괴사를 의미하거든요. 대체로 비나인에서 생기는데 드물게는 이제 우리가 아나플라스 캔서, 갑상선 중에 제일 무서운 아나플라스 캔서에도 이런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죠. 막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다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몰라요. 그래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걸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그 에코가 고에코가 시스트 포션이 있으면 이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거든. 이거는 뭐냐면 콜로이드 결정이래. 우리가 정상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첫째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있고 콜로이드가 이 안에 응집이 되면 이게 초음파 빔에서 반사가 돼가 고에코로 보이거든요.
그 시스트 포션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같은 게 보이면 이거는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콜로이드 결정이래. 만약에 솔리드 포션이 고점상 고에코 보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고 콜로이드 결정도 있을 수 있어요. 감별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초음파빔이 어떤 각도를 봐도 점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콜로이드 응집되었을 때는 어떤 각도에는 점으로 보이는데 어떤 각도는 선으로 보여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콜로이드 결정은 코메텔 에코를 동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솔리드 포션의 점상 고에코인데 어떤 각도에는 점이었는데 어떤 거는 선으로 보이거나 어떤 각도에는 코메트 텔 에코 볼 때 이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콜로이드 결정이래. 그게 비나인이죠. 예, 그걸 이제 링 칼시피케이션은 변연을 돌려 싸고 있는 스케일을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펑테이트 에코제니퍼사이가 솔리드 포션이 있을 때는 이거는 PTC, 파피러리 사이도 칼시노마. 소화기 내과에서는 PTC, 퍼큐테네스 트랜스헤파티쿨라전그라 사이레이드는 파피러리 사이레이드 칼시노마. 요새 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옛날에 우리 심장내과 하신 분이 우리 이제 초음파 학교에 오셨어요. 오시면 초음파 학교에 약 많이 쓰지 않나요? 특히 판크레아스는 전부 다 약자 쓰지 않나요? MCM, SCM 하고 전부 다 약자 쓰고 하시는 분. 야, 너 췌장학회 초음파인데 단어를 전부 다 약자를 쓰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에코 전부 다 약자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전부 다 약자 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읽어보면 되고, 요런 이제 시스템 안에 요런 코메텔 에코는 이거는 마이크로 전부 다 콜로이드 시스템입니다. 콜로이드 크리스탈이거든요. 자, 이제 시작할 본격적으로. 2016년에 케이트 라드를 만들었어요. 케이트 라드도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에는 ATA가 있고 또 비라드가 브레스트에 비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영상의학 선생님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내과 선생님 만드니까 영상의학 선생님들이 브레스트 바이라드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갑상선이나 브레스트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을 유방을 하는 그 카테고리를 갑상선의 카테고리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갑상선 암은 특이하지. 우리나라는 서양하고 틀려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 들어가 한국, 일본은 유도암이 절대 다수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를 갑상선 유도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만들거든요. 외국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2016년에 만들었더니 문제점이 뭐냐면 진단의 센시티비티는 굉장히 높은데 이게 높아져 버렸어요. EU의 티라드나 ACR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높은데 문제는 이제 바이옵시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거래. 그 FNA를 많이 하게 되지. 그래서 요번에 2021년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FNA를 하는 크라이테리아를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전에 없던 항목을 새로 추가했어요. 추가했는 게 뭐냐면 요게 링 칼시피케이션 요걸 전에 없었는데 요걸 추가했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분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굉장히 어려웠던데 들어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제 강의를 딱 들어보시면 너무 쉬워요. 첫째 하이스 스피셜은 뭘 말하냐면 이제 이거는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 파피럴 캔서는 대부분 피막이었고 주위를 침륜하는 세포가 밀집된 암이라. 그러니까 피막이 없는 거죠. 주위를 침륜에 들어가니까 피막이 없으니까 경계가 왜 되겠어요? 스무스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네. 일렉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세포 밀도가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에코가 떨어져 있는 거지. 저에코는 나오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갑상선 티라드에서 타이로이드 중요한 것은
솔리드 하이포에코 결절이 솔리드하고 시스틱 포션이 거의 없고 솔리드하고 하이포에코한 거인 걸 말한 거를 무슨지 알겠습니까? 갑상선의 유도암은 특징적인 네크로시스가 거의 잘 안 일어나요. 갑상선암이 슬로우 그로잉 하면서 세포의 네크로시스가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다른 그게 어떤 결절을 보는데 여기 좀 애매한데 1년 후에 보니까 결절이 크고 안에 시스틱 디저네이션이 일어나면 암보다는 비나인 결절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시스틱 디저네이션을 잘 안 일어나는 암이라. 그래서 솔리드 하이포에코에 가고 거기에 서스피션 속에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말하는 punk테이트 에코젤 포사이트, 두 번째 난패럴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일레기만. 세 개 중에 한 개가 있으면 갑상선의 유도암 중에서 인베이시브 타입 유도암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케이트라더 5의 제일 중요한 것은 솔리드 하이포 에코이고 서스피션 소견 중에 세 개 중에 한 개가 있으면 FNA고 10mm 이상 되면 FNA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5mm 이상 돼도 FNA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됐지? 간단하지 않네. 예. 그게 뭐를 뜻하느냐 하면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다. 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점상 고에코가 저에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저에코 부분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두 개가 있었고 FNA에서 파피럴 캔서. 자, 두 번째가 약간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입니다.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은 뭐냐면 솔리드 하이포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결절이 요리에 보니까 결절이 저에코인데 보니까 이 세 가지 소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거냐? 5가지라. 첫째는 뭐냐면 파피럴 캔서 중에 좀 굉장히 특이한 거로 캡슐을 동반하는 파피럴 캔서가 있어요. 이건 드물어요.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라 하거든요. 요놈은 좀 말리어너시에서 아마 퇴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태양계 마지막에 있는 맹항성, 해양성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집안에서 니는 우리 그거 아니다. 우리 가족 아니라 조카가 돼버렸잖아요. 아시지? 쫓아냈어요. 우리 우리 태양계 식구 아니다. 나는 우리 애 아니라 나가라 걔가 쫓아냈거든.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서도 세포의 뉴클레우스 보니까 파피럴 캔서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그로잉도 잘 안 하고 뭐랄까 메타스에서 잘 안 가니까 이놈이 진짜 암이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번에 2026년에 야가 쫓겨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암에서. 두 번째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갑상선이 이 파피럴 캔서나 암의 세포가 이렇게 세포진이 정치가 전번에 느꼈지. 포도송이 멘트로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을 만들고 주위에 세포가 막 포도송이처럼 막 정치가는 게 파피럴 캔서거든요. 근데 말이 잘못됐어요. 파피럴 캔서인데 유도하고 전혀 관계없거든. 적곡자와 아무 관계없는데 오히려 경화암이라 하면 더 좋아해. 단단한 암이거든. 파피럴 캔서는 만져보면 딱딱해요. 딱딱해. 그게 맞는데 파피럴 하는 말이 안 맞는 암이래요. 네, 용어가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폴리큘러 네오플 어떤 거냐면 사이로이드 폴리클이 마이크로 폴리클이 정식하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손오공이 서유기에 보면 위기에 빠지면 머리카락 하나를 탁 끄집어 내가 푹 불면 새끼 소리가 와르르 챙기는 거래. 그게 어느 뭐냐면 마이크로 폴리클이 쫙 정식하면서 결절을 만드는데 요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는 이제 이 캡슐을 만들고 이 캡슐은 트루 캡슐이래요. 슈도 캡슐이 아니에요. 그게 비나인 결절은 결절이 정식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에가 생기는 캡슐이니까 캡슐이 균질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캡슐이 두껍고 어떤 부분은 캡슐이 거의 없고 슈도 캡슐이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폴리큐라켈러스는 진짜 캡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징은 배설이 풍부해가지고 결절이 크더라도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켜. 그게 무슨 말이냐? 비나인 결절은 어느 정도 크면 안에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디제네이션이 있겠는데 폴리큐라는 네크로시스는 어느 정도 크더라도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켜. 두 번째. 세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콜로이드가요. 보통 콜로이드가 우리가 그레이브스 병은 우리가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갑상선이 폴리클에서 풀 가동을 하니까 갑상선에 폴리클에 저장된 호르몬이 저장될 여가가 없어요. 빨리빨리 나가거든요. 이제 동아지약에 제일 요즘 왔는데 옛날에 바카스가 동아지약을 먹여 살렸잖아요. 동아지약 가보면 본사나 지사나 건물이 똑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이 딱 있으면 1층은 그 차가 들어오는 약 운반하는 트럭이 들어와요. 그러면 2층부터 사무실인 거예요. 그럼 차가 쭉 들어오면 1층에 그 무슨 식 아파트도 대리미 편하셔서 보면 1층이 텅 비지 않네. 그렇지 않네. 2층부터 이제 그 되지 않네. 그리고 사람은 옆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 창고 옆에 엘리베이터가 큰 게인데 엘리베이터는 사람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짐 옮기는 엘리베이터가 그 사람을 걸어가 올라가고 집은 엘리베이터를 모시는 거라 특이해. 다 똑같아. 전국에 가면 다 똑같아. 그 바카스는 들어오면 공장에서 바로 이제 약국으로 배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 병원을 보면 폴리클이 어떠냐면 덴스하지 않고 아주 루스해.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생산 물건이 많이 생산되는데 매출이 안 나가면 창고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흥하는 회사는 물건이 만드는 대로 돈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장사 사는 사람들이 빨리 물건 주세요. 그래야 회사가 줄 서세요. 현금 일로 내시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콜로이드도 우리가 폴리클도 디제네이션 되면 왜된 콜로이드가 굉장히 덴스해 칙칙해지는 거래. 그러면 에코가 높아지죠. 그래서 고에코 결절은 대부분 뭐냐 하면 이거는 디제네이션 하는 결절이고 그레이브스 병은 에코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드린 이제 폴리클은 네오플라는 대체로 에코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폴리클이 작으면서 그 안에 콜로이드가 덴스하지 않고 루스.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폴리클한 네오플라즘 첫째 마이크로 폴리클로 구성돼가 호모지니어스고 네크로시를 잘 동반 안 한다. 그 다음에 에코가 저에코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루 캡슐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특징이래. 자, 폴리클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메조리 캔서를. 메조리 캔서는 뭐냐 하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거든요. 우리 신경 내분비 종류. 우리 이제 이 친구가 많아요. 령 캔서 중에서 스몰셀 C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갑상선의 메조리 칼시노마.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되냐면 판크레아스의 인슐리노마, 게스트리노마 전부 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잖아요. 그 다음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전부 다 신경 내분비 종양이거든요. 그 이제 뻐꾸기라는 놈은 알을 넣으면 자기가 부화 안 하거든요. 뻐꾸기는 다른 새 집에 가가 자기 알을 납부거든요. 그러면 다른 새가 뻐꾸기일 줄 모르고 알인 줄 모르고 열심히 부화하면 요놈이 더 빨리 자라거든. 빨리 나가 깨고 나가 옆에 있는 다른 알을 다 내버려버리고 새끼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그러게 돼. 나중에 새가 딱 보이 지 새끼하고 나무의 새끼 왜 이렇게 마찬가지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심파시틱 갱그레인에서 와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가 사이로이드의 어퍼폴에 들어가는 거래.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하면 사이로이드 폴리클에 에피셀리움 사이에 낀게 가지고 칼시토닌을 분비하지 않네. 요거는 호르몬이 폴리클에 저장되는 거 아니고 바로 혈관으로 나가버리지 않네.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래. 근데 용어가 잘못됐어요. 메주리 칼시노마 하는데 메주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콜텍스 메줄라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질 수질이고 메주라 또 하나 말은 연성암이라는 뜻이에요. 연성암.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파피럴 캔서를 만져보니까 딱딱한데 이 메주럴 캔서는 소프트하거든요. 그래서 메주라를 해봤어요. 나도 처음에 이제 병리 가서 아니 사이로이드에 무슨 메주라가 있습니까? 야 사전 찾아봐라. 메주라가 무슨 뜻이냐? 연성암이니까. 이제 알았지? 칼시노마하고 살코마가 있잖아요. 병리에 보면 칼시노마는 에피셀리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라가지고 마치 막 주위로 또 캔서나 크레이브, 깨처럼 보인다. 깨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깨가 껍질이 딱딱하지 않나요? 칼시노마 대부분 딱딱한 암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칼시노마 주위로 막 깨 발처럼 막 주위로 파묻어 들어가지 않나요? 그 모양이 깨하고 비슷하다. 이가 칼시노마거든요. 크레이브. 근데 살코마는 뭡니까? 살코마가 그리스 말입니다. 전부 다. 살코마 무슨 뜻이냐면 살코기, 생선살이에요. 생선살은 몰랑몰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티슈에 생긴 암들은 대부분 이 팽창성 발육을 하고 암 자체가 만져보면 좀 딱딱하지 않고 몰랑몰랑하지 않나요? 연성하면 이제 이해가 됐죠. 내추럴 캔서는 뉴로앵구라인 튜머고 암 자체가 딱딱하지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암 자체가 저에코로 보이면서 안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거든요. 그거는 아밀로이드가 데포지션 돼가 그렇거든요. 이번 세포가 보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요, 세포가 다 비슷해요. 그거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까지 설명은 안 하겠고, 림포마죠. 우리 림포마 특징이 저에코잖아요. 림포사이트가 정치계가 생기잖아요. 우리 뭐 스토막이나 스몰 바울이나 어디에 생긴 림포마는 전부 다 특징이 세포가 혈액 세포가 전치이 돼가지고 세포가 저에코로 보이고 초음파 빔이 잘 통과돼가 후방 음량 증강을 보이잖아요. 혈액이니까. 사이로이드 림포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메타스타시스. 사이로이드에 이제 전이암은 대체로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오는 게 런 캔서, 그 다음 가깝지 않네, 브레스트 캔서, 그 다음에 레날 셀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제일 많이 오고 이 암들은 저에코를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솔리드 하이포에코의 노 서스피션은 엔캡슐러 파피럴 캔서, 폴리큘러 니오플라즘, 메주럴 캔서, 림포마, 사이로 메타세스가 5가지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두 번째 폴리큘러 니오플라즘이 넘버 1입니다. 그 다음에 메주럴 캔서, 나머지는 아주 레어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 뭐냐? 이제 사이로이드의 파피럴 캔서라든지 모든 캔서들이 대체로 저에코인데 디제네이션 되면 어떻게 하면 에코 레벨이 높아져요. 변성이 생기면 저에코 결정이 왜 되겠습니까? 아이소에코 되거나 하이퍼에코 되고, 또 사이로이드 결절이 변성을 일으키면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는 수가 있거든요. 그건 드물지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결절이 솔리드 아이소거나 하이퍼 에코익한데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거. 요거는 뭘 따냐면 갑상선 유두암이 대부분 유두암입니다. 유두암이 변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드물지만 변성이. 이렇게 되면 인터미트 서스피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절인데 요 결절이 그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동반했는데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의 일부 동반, 전 많이 되는 게 아니고 결절이 이렇게 100이라 하면 한 15,
뭐 30% 이하로 주위 부분 디퓨저가 깔리는 게 한쪽 부분에 시스틱 디네이션이 이르고 나머지 솔리드 포션인데 솔리드 포션에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 갑상선 유도암이 변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유도암이 변성을 일으키면 에코가 높아지는 수가 있고 또는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됐죠? 이걸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링칼시피케이션. 결절이 부분적이 아니고 뺑 돌아가면서 칼시피케이션이 일으키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부 에코를 알 수가 우리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 여기 인터미어 서스피션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인터미어 서스피션인데 FNA 하니까 파피럴 캔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솔리드 하이포이코 이거 서스피션 소견이 없었는데 FNA 파피럴 캔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렇게 결절이 요렇게 저에코로 보이는데 FNA 했더니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마가 나왔어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할게요.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마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아데노마인지 칼슘은 구별 안 돼요. 병리로도 구별 안 돼요. 뭐가 구별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폴리큐라 아데노마 칼시노마는 병리로도 구별 안 되고 뭐로 보면 이 결절이 이 병변이 그 캡슐을 침범하거나 그 다음에 베스를 침범하거나 디스탄트 메탈을 가면 이거는 폴리큐라 칼시노마고 그것이 침입을 하지 않으면 폴리큐라 아데노마래. 그러니까 이제 진단은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고 FNA도 몰라요. 그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 캡슐을 봐야만이 우리가 칼시노마 아데노마로 구별. 무슨 말인지 조금 황당하지. 예, 그렇게 폴리큐라지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보면 저에코 결절인데 무수한 요렇게 고에코가 있고 섀도를 통해 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아밀로이드 데포지션. 주로 어퍼폴에 잘 생겨요. 저에코 결절이 안에 이런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통해 유로엔도크라인 튜머, 메이저리 칼시노마. 그 다음 림포마는 이렇게 결절이 생기면 저에코고 후방염 증강을 동반하거든요. 림포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물어요. 림포마. 그 다음에 사이드도 메타가 갔는데 이렇게 저에코로 됐는데 주위에 비해서 저에코죠. 헬류신호 같은 인할셀시에가 일로 메타가 왔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절이 주위하고 비슷한 아이소에코 결절인데 요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켰고 여기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지 않네. 그래서 FNA를 했더니 파피럴 캔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결절은 원래 파피럴 캔서가 디제네이션 대가 에코가 높아지고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변성을 일으키는 에그셀 칼시피케이션 하는 옛날에는 링 칼시피케이션 하기도 하고 팝콘 칼시피케이션 결석이 뺑 돌아가면서 결석이 이건 비나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2cm 여기에 보시면 FNA 크라이테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터넷 15mm 이상 되면 FNA를 하러 갑니다. 사실은 이런 링 칼시피케이션은 FNA 해도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FNA를 하느냐 하면 disrupted 여기 보시면 링 칼시피케이션인데 이렇게 disrupted 결절이 부서지고 결절이 링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호모지니어 균질하지 않고 그게 끊겨져 있거나 꼭 끊어진 부위에 주위에 저에코가 있을 때는 우리 그 자리를 타겟해가지고 FNA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링 칼시피케이션인데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주위에 디스랍티도 있어가 FNA를 했더니 파피럴 캔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링 칼시피케이션이 그냥 호모지니어스고 린 있으면
FN이 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데 링칼시피케이션이 중간에 끊겨져 디스럽션 돼 있거나 그 주위에 저역구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타겟해가 FN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로스 스피셜인데 이건 대부분 비나인 디나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어떤 결절이 이제 보시면 로스 스피셜인데 KT라3죠. 시스틱하고 또는 아이소 하이퍼 에코이가인데 파샬리 시스틱 해도 안에 서스피션 속에는 없거나 또는 아이소 하이퍼 에코이하고 서스피션 속에는 없으면 이건 전부 다 비나인이라. 그리고 20mm 이상 되면 FNA 인디케이션. 그러면 20mm 이상 되면 왜 FNA를 해야 되느냐? 이 정도 크면 혹시나 갑상선 암이 디제네이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나 결절이 엄청 크고 20mm 이상 되면 2cm 이상 되면 한 번은 해보라 뜻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로스 스피셔는 보시면 대부분 그 아이소에코이잖아요. 안에 스피션 속에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의 결절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크게 두 가지를. 첫째, 몽고나 내륙 지방에는 아이단을 못 먹게 되잖아요. 아이단이 우리 못 먹으면 왜 됩니까? 우리 몸에 사이로이드 그라인더에서 그게 막 생겨. TSH가 많이 분비돼가 사이로이드 그라인더가 공장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사이로이드 결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이단 디피션시 지역이고, 반대로 우리나라나 일본은 아이단을 너무 많이 먹거든요. 아이단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안 먹으면 산모가 미역을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냥 맛으로 먹는 거는 좋은데 산모가 왜 미역국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고 갑상선 환자들이 이제 출산 시에는 임신했을 때는 갑상선의 항진증이 괜찮으시지 않나요? 갑상선 저하증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렇게 임신 때는 무서운 게 기능 항진증은 오히려 좋아지고 기능 저하증은 더 나빠지죠. 왜냐하면 태아가 유산할 수 있고 태아가 좀 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 임산부에서는 갑상선 항진증은 괜찮은데 저하증은 안 좋지요. 그 약을 먹어야지요. 근데 이제 임산부가 갑상 기능 항진이 좀 있는 사람이거나 또 하시모토나 이런 사람들이 출산하고 난 뒤에 포스트파르툼 사이로다이티스가 생겨가 갑자기 우리 갑상 호르몬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막 몸에 팔피테이션이 생기고 그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어디 가느냐 하면 한의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럼 한의원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산후풍이라고 하고 산후에 풍이 생겼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지절로 낫잖아요. 자연풍이잖아요. 강남에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왔으면 가 있으니 예, 저한테 맡기면 스카이 대학에 책임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절로 딱 공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연풍이잖아요. 저쪽에 공부하는 꼴찌를 들고 가가 스카이에 주십시오. 곤란한데 인설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결절은 대부분 비나인 결절인 거래. 그게 왜냐면 사이로이드 우리가 요오드라든지 특히 많은 것이 미역, 다시마가 더 많아요. 다시마 우려물 같은 굉장히. 그리고 요새는 여자분들 중에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 다이어트 약을 많이 먹는데 그 약 중에 이제 요오드가 아이오딘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에. 그리고 심지어 사이로이드 호르몬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이제 다이어트 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아이오딘을 많이 먹게 되면 왜 되냐면 우리가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액티브로 바뀌려면 T4가 프리 T4로 바뀌어야 되고 T4가 T3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블로킹 대품이 왜 되냐면 내가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갑상선을 엄청 잘 만들었는데
블로킹이 돼버리면 그러면 피추이터리 글랜드 사이로이드 호르몬 모자리구나 막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폴리클이 막 증식되잖아요. 그러다가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또 TSH가 또 줄어들면 디제너레이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비나인 결절은 TSH의 그 사이로이드 호르몬 레벨이 균질한 게 아니고 TSH는 플락추에이션 하거든요. 그러면 결절이 커졌다, 디제너레이션 커졌다. 그러면 사이로이드 비나인 결절은 어떠냐면 경과를 보면 결절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게 실질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그게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헤모라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 커지는 걸 뭐가 중요하냐면 요 1cm 되는 결절이 1.5cm 되는데 이 안에 세포에 이게 그 전체적 실질이 커지면 문제가 되는데 실질이 안 커지고 안에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되면 뻥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절이 커지는데 결절 팔로 하는데 결절이 커지더라도 안에 헤모라지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커진 거는 비나인인 거래. 결절이 그냥 근데 실질이 그냥 시스틱이나 헤모라지 없이 커지면 이거는 다른 말리근지 가능성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절을 우리가 볼 때 팔로 볼 때 결절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절이 안에 순수하게 솔리드 포션이 증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헤모라지 시스틱 커진 거는 커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일레귤럴 마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질문 중 하나가 결절이 있는데 결절 내부의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부분이 일레귤럴한 거는 그거는 일레귤럴 마진 하지 않습니다. 솔리드 포션이 이렇게 일레귤럴하면 일레귤럴 마진 시스틱 포션이 일레귤럴 그건 네버 마인 이거는 네크로시스 일하면 뭐 일레귤럴하게 될 수가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 일레귤럴 마진은 솔리드 포션 이야기지 시스틱 포션 전혀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전부 다 비나인 결절이라 비나인 결절 이렇게 솔리드하고 시스틱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이걸 쓰는데 믹스드 에콕 하는데 이 믹스드 에콕 하면 안 되죠. 프리도민트 시스틱 아이소에콕 노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절을 아이소 하이퍼를 말하는 게 전체적인 소견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솔리드 포션이 에코가 어떠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저 에코를 보이지 않나요? 저 에코 아니에요. 프리도미넌트 시스틱이고 솔리드 포션이 주요와 같지 않나요? 그러면 아이소 에코 결절 그래 이렇게 써요.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아이소 에코의 노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써야 돼. 이거 헤테로지너스, 뭐 믹스드, 로우 에코 이건 다 X. 아예 이거는 시험을 말하자면 입장 자체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고에코 결절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고에코냐면 폴리클이 디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 결절은 전부 펑션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나쁜 거죠. 안에 결절이 저에코 결절이 있고 고에코인데 이렇게 주위를 침윤하고 마크로칼 시키는 동안 이거는 아나플라스틱 캔서이 제일 무섭죠. 갑상선 암은 이 이제 아나플라스틱 캔서가 굉장히 무섭거든. 트라케아를 침범해가 죽거든. 6개월 이상 못 살아요. 진단되고 6개월이라 죽거든요. 그래서 아나플라스틱 캔서는 이제 암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비나인 결절에서 아나플라스틱 캔서.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줄었어요. 왜 줄었냐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 아나플라스틱 모조리 다 잡아내가 수술해버리거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이로이드를 초음파해가 FMA 해가지고 실을 말라버려가지고 지금 아나플라스틱 캔서가 생기지를 못하지. 우리나라는 골뱅이를 제일 많이 먹잖아요. 골뱅이를 씨가 말려 우리나라는 골뱅이 안 나지 않나요? 어디서 수입하느냐면 저쪽에 영국에서 수입하는 모델 왔어요. 내가 여기 줄게.
어서 오세요. 조심할 때 여기 부딪히지 않도록. 예.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나인이죠. 비나인은 두 가지입니다. 스폰지 폼 노즐, 퓨어 시스템. 스폰지 폼은 아까 설명했죠. 결절이 마이크로 시스템이 디퓨즈하게 깔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보호 50% 이상인데 이거는 FNA 안 하지만 20mm 이상 되면 FNA 인디케이션. 왜 그러냐면 갑상선 유도암 중에서 아주 드물게 크리브리폼 모룰라 타입의 파피럴 캔서가 있어요. 이 암은 어떻게 했냐면 작은 폴리클들이 쫙 깔리면서 이 폴리클 보면서 이 암인 거래. 그게 마치 모양이 초음파 모양은 스폰지폼 결절처럼 보여. 근데 스폰지폼 결절이 비나인 결절이 20mm 이상 되면 스폰지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비나인 스폰지폼인데 20mm는 그럼 엄청 크잖아요. 그래 되면 스폰지가 터져가지고 이제 라지 시스터 스몰시는 막 헤테로지너스하게 되지. 20mm 정도 크는데도 스폰지 폼을 유지했다는 것은 이거는 비나인 결절이 아니고 크리브리폼 모룰라 타입의 파피럴 캔서인 거래. 아주 드물해. 거의 뭐 나도 못 만났는데 가끔 이제 갑상선 전문하는 병원에서는 가끔 수술해가지고 방해하거든. 예. 그 다음에는 퓨어 시스터. 이제 우리가 사이로이드 시스터는 트루시스터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크로시스가 다 돼가 시스터만 동반할 때를 퓨어 시스터 하기도 하고 컴플릿 시스터라고 해요. 트루시스터만 안 써요. 근데 갑상선에 트루시스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브랑키알 크래프트 시스터, 셰열 낭종이라서 우리 머나먼 조상이 물고기였을 때 물고기의 아가미 성분이 브랑키알 크래프트거든요. 그 아가미 성분의 시스터가 있어가 그게 사이로이드 보통 라테랄 넥 시스터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이로이드 안에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로이드의 트루 시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FNM은 아주 시스터가 물이 클리어한 플루이드로 나와요. 브랑키알 크래프트 시스터가 있어요. 예, 브랑키알 크래프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스폰지폼도 20mm 이상, 퓨어 시스터는 이건 FNA 안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기나긴 강의 이해가 됐는데 FNA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날 선생님들 FNA를 배우시는데 아주 쉬워요. 보시면 여기 내가 있는 강의가 도마 ST에서 실습했는 FNA 도마지와 초음파 강의가 어디 있니? 여기 있나? 라이브 여기 있나? 6번이고 결제를 찾고 세지 찾으라. 자, FNA 나옵니다.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왼쪽. 자, 왼쪽 스캔하고. 간단히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고 요 찌를 부분을 이제 찾아가 매직펜으로 표시하고 비나인 결절이잖아요.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틱 결절이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아이사이콘 노즐. 그다음에 결절을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겠습니다. 물을 자, 하나씩 먹어야죠. 이거 사가오셨는데 선생님이 먼저 먹어야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자, 맛있게 한번 보니까 맛있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먹어야 공부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 때 제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니들만 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주사기 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시린자 홀더를 들고 써요. 시린자 홀더를 쓰면 제일 장점이 우리가 결절이 세포가 안 나올 때 이 제품한테 시린자 홀더를 당길 수 있는 이 장점 때문에 있습니다. 다시 좀 보여주세요. 지금 목소리는 심창석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심창석 교수님 아세요? 순천에서 유명하신 분. 한번만 하겠습니다. 전번에 했기 때문에. 총파로. 자, 지금 이 보시면 결절이 시스템 포션이 있고 저쪽에 시스템 바깥쪽에 뮤랄 노들이 있습니다. 바깥 이쪽에 미디아 쪽, 이게 라테랄 쪽. 여기 솔리드 그 포션. 저희 이제 아나토미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무스 트락자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사이 브랜드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노즐이 있는데 또 저희 안에 거 부분은 시스틱 디제레이션 된 부분이고 저쪽에 미디알 쪽에 고에코 부분이 뮤랄 노즐이 됩니다. 네, 그 옆에 폴세이션 하는 건요. 예, 그만 카로티드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하얀 거는 서비칼 버테브라니 이쪽에 있습니다. 이소파우스는 보이는 거. 이소파구스는 여기 좀 보입니다. 예, 이소파우스. 이러면 결절의 미디알 쪽으로 어프로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솔리드 보시는 노래 하나님 있거든요.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일반입니다. 간호사 보고 어치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완면에서 투면에서 나는 투면에서 됐어. 2, 3mm 혼자 아닙니다. 한쪽 눈으로 부르보자 한쪽선 하면서 하는데 난 가운서 보고 교육시켜요. 시스템과 중요한 것은 바늘이 보이도록 그럼 편하거든 내가. 좀 교육을 시켜야 돼. 라테랄에서 메디안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마치 버티컬 어프로치가 있고 옆으로 가는 법. 나는 버티컬 어프로치를 배워가지고 버티컬 하는데 수행중에서 라테랄로 하시고 25게이지였습니다. 지금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바늘이 고역으로 보입니다. 뮤랄 노들 부분에 니들링 할 때는 아주 레시하게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니들링 하고 있습니다. 니들링 할 때 그냥 뚫어서는 안 됩니다. 자, 레시하게 니들링 하게 되면 니들 허브에 피가 맺히고 좀 볼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맺히면 충분합니다. 자, 예, 미독하는 그다음에 것도 슬라이드 국소 마취 클래스에 같은 거 젤도 안 공개해 발라주고 드리겠습니다. 미적하면 또 그게 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예민한 환자도 뭐냐면 얼음부터 가지고 풀리지 않아. 안 가면 스프레이가 그다음에 있대. 두 번째 별로 값이에요. 이 스프레이 쓰면 스킨, 국소 마취 스프레이 쓰면 냄새가 나가 환자가 좀 이제 마인드로서 마지막에 마취가 됐구나 느낌이 드는데 해보면 똑같아. 국소 마취 안 좋아해. 스킨 블루헤제가 오히려 더 나쁘죠. 그게 더 많네요. 예. 자, 스메어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가씨가 간호사 이렇게 코멘트 테이프했고 해성꼬리처럼 이렇게 보이죠. 예. 그다음에 알코올이었고 다시 스메어 있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거 화면이 보이도록 모니터. 모니터. 잘 돼. 그렇죠. 그렇죠. 펩시미어 하는 거랑 거의 자, 비슷하게 똑같아. 아주 합치면 잘 슬라이드 돼요. 그냥 저렇게 비비 보시면 그 네임에서 이 상무에서 비비스면 똑같아. 이렇게 해성꼬리처럼 이렇게 잘 밀어요. 다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양이 조금 적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아주 스메어가 잘 됐어. 이런 식으로 아주 얇게 슬라이드 사심이 아스피레이션 해줄 때도 그냥 25개의 니들에다가 그 네거티브 프레셔만 걸어 아, 내한테 안 그래. 안 그래. 그냥 주사바늘로 해. 좋다. 그냥 얘가 막 니들 하면 25게이지로 액체가 위로 올라가면 모생한 현상. 그 따로 뽑아주지 않아. 뽑아면 안 돼. 뽑아보면 액체가 세포가 나오고 액체가 올라가. 그게 1번 맞습니다. 아니, 1번 땡기지 슬라이드가 않고 보면 시스틱 같아서 뭔가 시스 보면 이러면 안 돼. 솔리스. 아니 그냥 세번 저는 슬라이드는 검체 나갈 게 아니라 중간에 시스틱 좀 아스피레이션만 그냥 뭔가 여기 디스럽션이 메스라이크한 됐어. 리즌이 1번 있어서 슬라이드가 가장 시스템을 찔러볼 때 세포가 안 나오지 않네. 솔리도 모질이
그래서 저는 뭐 시스트에 있는 것만 판독을 빼가지고 약간 메스 쪽만 줄여주려고 하는 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메스가 있고 솔리드 노즐 그 시스템을 아스피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줄인 다음에 그 결제를 노즐을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바깥쪽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들어가면 주사로 그냥 최대한 그냥 예. 손으로 뽑아준 다음에 그렇게 두 가지 보는데 시스템 포션을 아스피레이션으로 볼륨을 줄이고 난 뒤에 솔리드 노즐을 찌르는 방법이 있고 그만 어떨 때는 실수가 너무 많을 때는 사실은 세포에 나중에 스매해 보면 세포가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물하고 다이루션이 돼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다만 비나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FN 인디케이션이 안 되거든. 우리 FN 저거는 이제 모델 이제 보여주려고 비나인인데 대부분 보면 솔리드 노즐을 하잖아요. 그 시스틱이 있어도 약간 시스틱이 페리페리 시스틱 있고 요즘은 솔리드 저 환자는 사실 FN이 이게 전혀 안 되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 거고 솔직히 저 환자가 FN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비나인 결제인데 FN이 인디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을 제약회사 직원이거든요. 저기 모델이 대준비 휴가 버려준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 했는 거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디케이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단지 볼런티어죠. 제약회사 주최 심포지엄이니까 이제 했는 거죠. 그 림 카시피케이션이랑 엔타이어드 카시파이드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건가요? 그 말이래. 똑같은. 팝콘 칼시피케이션, 에그쉘 칼시피케이션, 링 칼시피케이션 다 똑같은 말이래. 그러니까 림 카시피케이션 보이면 그냥 그 KT4로 그냥 그게 KT라도 3가 되는 거야. 4죠. 자, 근데 4가 되는 거죠. 디스트럭티드 안 돼도 그냥 4라고 줘야지. 그렇죠. 일단 4라고 줘야죠. 디스트럭티가 돼도 되면 그거는 4인데 FM을 해야 되죠. 똑같은 똑같은 해도 20mm 이상 되면 FM을 15mm 이상, 15mm 되면 디스랍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5mm 안 되더라도 링 칼시피케이션의 디스랍션이나 저해고 있으면 해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링 칼시피케이션인데 15mm 안 되고 10mm 되더라도 디스랍션이 있거나 주위에 하이포에코익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타겟 FN이 돼. 15mm 이상 되면 일단 FN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해볼 수 있다. 해봐도 잘 세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프로그네시스 소견에서 일레귤러랑 그 펑션에서 에코제니 토사이는 무슨 원리인지는 알겠는데 예. AP 다이메터의 차이는 그 난파랄렐한 거는 왜 그거는 내가 말했지. 좋은 질문인데 암은 자랄 때 비나인 결절은 결을 따라 자라잖아요. 뭐냐면 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메사형이면 청을 따라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사이로는 청이 이렇게 수평으로 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절이 수평으로 자라는 게 비나인데 수평이 아니고 일로 위아래로 뚫고 들어간 놈은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위의 질서를 따라 가지고 사는 사람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인데 빌런이나 말썽꾸러기들은 질서를 안 지키지 않나요? 지 멋대로 지 편한 대로 하지 않나요? 그 말이래. 그러니까 이 결절이 커지는데 결을 따라 자라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란다는 뜻이죠. 물론 암도 결을 따라 자랄 수 있죠. 근데 결을 따라 안 자르고 이제 남편을 자란 놈은 뭔가 요 놈이 나쁜 놈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좋은 질문 많이 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암도 그렇게 자란 놈은 나쁜 놈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또 질문 좀. 보면 완전 솔리드 하이퍼 에코익한 거는 거의 없잖아요. 뭔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솔리드 하이퍼 에코익한 순수한 거보다는 자세히 보면은 시스틱 체인지가 좀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은 다 있어 보이긴 하던데 그거를 이제 파샬 시스트 파샬스가 아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도는 더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예, 아주 결절이 뭐 내가 말했는 이 결절 자체가 사이드 결절 완전 100% 솔리드한 거는 별로 없어요. 암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결절이 어느 정도 크면 1cm 정도 되면 약간의 시스틱 체인지는 있을 수 있는데 뚜렷하게 일레귤러를 마지내가 시스틱한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 노즐 하는 것은 100% 솔리드가 아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KT4로 줘야 될지 KT3로 줘야 될지 약간 이제 그거는 완전히 틀리죠. 그 이제 우리가 결절 볼 때 내가 봐서는 하이포 에코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이포 에코이 되면 하이포 에코인데 내가 봐서 뚜렷한 시스틱 체인지가 없으면 5나 4 둘 중 하나죠. 그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일레귤러 마진이 있거나 그 다음에 톨러되고 세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5가 되는 거고 세 개 중에 한 개도 없으면 4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냐 5냐 3냐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면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우리가 결절을 볼 때 이것이 하이포에코냐 하이퍼에코냐 아이소에코냐는 전체 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솔리드 포션의 에코가 어떠냐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시스틱이 있고 결절이 이렇게 있는데 결절이 시스틱 포션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마치 저에코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지만 저에코가 아니고 솔리드 포션의 에코죠. 그 다음에 일레귤러 마진카는 말을 말씀. 우리가 시스트 결절이 있는데 센터압이 시스틱 디저네이션 이렇게 뭐 됩니까? 디저네이션 부분은 일레귤러 마진이지 않나요? 그거는 일레귤러 마진이 아니죠. 솔리드 포션이 일레귤러야죠. 솔리드 포션이 일레귤러라는 것은 주위를 침륜한다는 뜻이죠. 일레귤러 마진 뜻은 이게 종괴가 그로잉하는 패턴이 팽창성 발육이 아니고 침륜성 발육을 한다. 그렇게 종괴가 자라는 방법 두 가지죠. 종괴가 볼륨을 키우는 거 있고 볼륨을 그냥 팽창성으로 봐요. 어떤 종양은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암이 있잖아요. 그걸 침륜성 암이라고 하죠. 침륜성 하면 표면이 스무스하지 않죠. 일레귤러 하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늘 헷갈리는 게 뭐냐. 에코제니스트는 솔 전체 상을 보고 에코제니 아니고 솔리드 포션을 한다. 두 번째는 일레귤러 마저는 시스틱 디저네이션은 그 일레귤러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콜로이드 크리스탈이냐는 부위가 어느 부위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콜로이드 결정하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시스트 부분이 있으면 그건 100% 콜로이드 결정이고 그 정상 고에코인데 각도를 바꿔보면 선상으로 보면 그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콜로이드 결정이고 코메텔 에코가 나오면 그건 100% 콜로이드 결정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세 가지를 그렇게 어떤 결절을 볼 때 디스크라이브 같아요. 라이트 사이로의 그랜드 크기가 1.5, 1.0, 0.8cm 크기. 그 다음에는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그러고 마지나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 결절. 이래 되면 KT라드 3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돼. 그런 식으로 터미널. 믹스 에코, 헤테로지너스 에코. 이건 전부 다 터미널로지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게 쓰면 예선에서 탈락. 그런 용어를 쓰면 최정간에 이거는 아예 심사 대상제. 내가 만날 그래도 요새는 잘 써요. 프리도멘트 시스틱 무슨 아이소에코 노즐 몇 cm 크기 어쩌고 이렇게 잘 쓰는데 계속 헤테로지너스 이거는 갑상선 공부를 할 때 옳게 안 배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용어가
그 표준 용어를 써야 되는 갑상선 터미널로지 거기에 맞춰가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선생님 때문에 다 이해가 됐네. 그게 케이트라드 오늘 공부해 보니까 케이트라드 왜 그러냐 원리를 알았잖아. 케이트라드 5는 뭐냐? Only invasive type papillary cancer다. 그게 스페시픽한 소견이 케이트라드 5인 거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여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책 안 봐도 뭐 대부분 다 되지 않네. 그렇죠? 오늘 요거 자꾸 복습하시면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을 우리가 레지던트 때 한 번도 배우지 않아가 나도 안 배웠어요. 어디 배웠느냐? 내가 한 10몇 년 전에 테니스 레슨 받다가 다리를 부랐거든. 발리 연습하다. 그래서 계명대 동산병원에 입원해가 수술하고 재활 치료하고 병원을 한 달 반 정도 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지겨워서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재활 치료하는데 옆에 딱 보니 백리가에 있는데 그때 올 하순이거든. 올달이면 대구 여름이라 그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왔는데 저기 가면 피서를 할 수 있겠다 싶어 휠체어 타고 가서 여기 좀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라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슬라이드 받았네. 슬라이드 나도 옆에서 보고 사이로드 F&E를 한꺼서 하는 거라. 그러다 사이로드는 임자가 없잖아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뭐 5만 대 다 이비는 거 다 하잖아요. F&E를 하더라고. F&E에서 연습해서 그거는 F&E 왜 하냐 그 당시에는 뽑아가지고 설명하고 셀블록하고 또 디프킥이라고 그 자리에서 보거든요. 스미아라가 하나는 간호사가 그 병리사가 옆에 딱 있어가 그 병리에서 이걸 그 헤어드라이 있잖아요. 고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말려가지고 김자스틴 보통 우리가 PB 쓰면 똑같거든요. 김자스틴 한 5명 쫙 하고 난 뒤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해명해 보는 거래. 보가 스매가 잘 됐고 그러면 가락하고 안 되면 다시 이렇게가 리피트 F&E 하는 거래.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한 5명 하고 슬라이더가 잘 안 된 F&E가 잘 안 된 한 사람 그 사람 다시 이렇게 F&E 하고 쭉 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보니까 되게 쉬워요. 갑상선 병리는 아주 단순해요. 몇 가지 없어요. 그걸 보니까 뭐 알겠더라고요. 그 사이로이드 파피럴 캔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파피럴 캔서네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달 반 마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집으로 병원으로 이제 그래가 떡볶이하고 음식을 한금 사가 점심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 스님들한테 음식 사가 이제 깔아놓고 이제 그 병리책이 있거든요. 갑상선 병리책이 있어요. 그걸 책을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PPT를 만들어가 이제 스님들 식사하는데 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무슨 발표? 그런 거라. 갑상선 세포진 발표. 그래 해봐. 그래 슬라이드 빔 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진 나오고 밑에 영어로 해설해놨잖아요. 밑에 이렇게 판도. 요거는 갑상선 유도암이고, 요게 림포사이트 어쩌고. 그 림포사이트 아니야. 네이커드 뉴클리우스라 그런 거라. 그게 뭐예요? 세포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 세포질은 없어지고 뉴클리우스는 남는 거래. 그게 네이커드 뉴클리우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진 보면서 설명할게 바로 그건 틀리는 거 그게 아니고 저거야고 이거 아니고 저거고 그러니까 한 30분 했거든요. 하고 나요 공부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책을 보고 공부했는 거하고 내가 발표회가 잘하는 사람한테 틀리는 걸 지적받을게 대본 알겠는 거래. 이거구나. 그래서 병리를 배우게 돼. 그게 굉장히 도움됐어요. 그걸 먼저 배우고 갑상선 세포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니까 병리를 먼저 알고 초음파를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에서 이제 동생한테 수술했는 거 그로스 스페시면 오잖네. 그걸 이제 내가 만져보고도 그것도 할게 훨씬 이해가 쉬운 거래. 그래서 의사는 내과 의사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1년차 빡시게 돌리고 2년차 때는 병리과에 한 달 정도 빡시게 돌리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에 그 초음파 공부를 빡시게 CT 공부를 빡시게 시켜가지고 또 한 달 정도 돌리면 한 달만 충분하죠. 한 달 돌리면 되겠다. 근데 그게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병리 강의를 인텐시브하게 병리 강의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고 이제 초음파나 CT가 할 때 CT 교육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CT 볼 때, MR 볼 때 MR T1, T2가 어떻고 T1은 왜 T1이 올라가는 게는 어떻고 T2가 올라가는 어떻고 그걸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다 적어라게 해가지고 노트에 다 제가 외워가지고 그래 병리과 가고 병리 영상의학과가 뒤에 보더라도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게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제 파견을 가면 한 달만 하면 충분하죠. 뭐. 한 달도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네. 내한테 병리 강의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병리 강의를 했더니 정말 본과 2학년씩 정말 재밌었다 했거든요. 병리 재미없다 하는 거는 아니다. 너희들 나중에 먹고 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말이 볼만 타이포 캔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내시할 때 이게 잘 안 보인다. 요 봐라, 요 캔서 이런데 월이 이렇게 스토마가 두꺼운데 이 봐라 청구조가 유지됐냐? 다 디스트럭션 됐지 않나? 암이 여기로 들어가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되고. 근데 리날 셀 시해가 있더라고. 봐라, 리날 셀 시해가 왜 중요한? 이거 키드니에서 제일 많은 것이 리날 셀 시해잖아요. 이놈은 어디에 생기느냐? 프록시말 컨브리지 튜브에서 생긴다. 이 암은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고 종양이 봐라 요렇게 캡슐을 슈도 캡슐을 만들고 아미발이 리날베인으로 침전하고 있잖아. 리날베인 스롬보시스가 있고 그래가 요렇게 탁 설명해 줄게 왜 여기 중요하고 왜 여기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그런 식으로 설명할게. 다 이해한.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병리 의사 되라고 공부하는 거 일도 아니다. 내가 의사가 내가 앞으로 초음파를 하고 CT, MR 하는데 도대체 리날 셀 시해가 어떤 놈인지 하면 눈으로 반놈하고 한 번도 안 봤놈, 한 번도 안 보면 머릿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봤지 않나? 그러면 너무 이해가 쉽죠. 그래 강의를 했더니 내가 학생들이 너무 재밌다고 막 그래 병리가 이렇게 재밌다. 그렇게 병리를 그냥 병리를 재미없이 강의하면 잠만 오는데 여기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데 다 필요하다. 밥 먹고 사는데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초음파 영상하고 이제 병리 영상하고 매칭을 시켜. 보고 오늘도 요 강의 KT라드에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설명했죠. 맞죠? 그렇게 해서 내보고 그거 좀 강의 시켜달라고 안 해주는 거야. 교수님 후배 교수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뭐 필요합니까? 그런 거는 다 필요한데 그러면 뭐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별로 저런 거지. 이상입니다. 예, 자, 재밌었어요.